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3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이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검찰이 8월달에 이어서 두 번의 인사를 했는데, 이 인사 과정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했던 정진웅 형사 1부장이 발령이 났단 말이죠. 다른 곳으로. 자, 이렇게 되면 검언유착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식적으로 검언유착 수사는 아직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수사를 계속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7월 24일 날 이 수사를 중단하라, 그리고 기소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검사 6탄전을 벌인 사람이 바로 정진웅 부장검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사 1부장과 형사 1부 부부장까지 같이 다 발령이 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럼 수사를 실무적으로 지휘하던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저도 궁금해서 이리저리 좀 물어봤더니 우선 팩트를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휘했죠. 근데 중앙지검에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독자적으로 수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남았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 바로 밑에서 중간지휘자가 이정현 1차장 검사입니다. 이 사람은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으로 옮겼죠. 옛날 공안부장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제상으로 보면 최측근이 된 그런 셈이죠. 거기로 옮겼고. 그럼 이 이정현 1차장 밑에서 바로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사람이 정진웅 형사 1부장인데, 이 사람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승진 및 영전에서 이제 거기로 간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부부장 검사도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럼 이제 수사팀만 남았을 텐데, 수사팀도 업무 조정이 아마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담당하던 사람이 거의 모조리 다 바뀐 셈이다. 특히 실무적으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대부분 다 바뀐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 후임자가 온다면 이제 이 사건을 새롭게 맡아서 기록 같은 거 다시 살피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단서를 우리가 잡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월 달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국회 법사위원회 답변을 통해서요, 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증거가 언론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국회 법사위에 가서는 이 사건 수사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을 바꿨죠. 그러면 도대체 수사가 정말 시작을 안 한 것인가?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미 수사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까지 했었는데 거기서 퇴짜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요청,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인사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이 검언유착 수사의 지금 남은 부분은, 다른 부분은 다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남은 부분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요거를 어떻게 비밀번호를 해제해서 열어보느냐, 이거만 남았죠. 그 수사만 남았습니다. 당초에 제가 보건대 이 형사일부에서 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면서 2월 13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부산고검 차장검사실 대화, 요거를 악마의 편집을 해서 그거로 엮어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공모 혐의로 기소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특히 한동훈 검사장을 구속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거는 이미 만천의 그 녹음 파일이 다 공개되는 바람에 야,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라는 것이 대세를 형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재 전 기자만 8월 5일에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한 이후에 구속 기소할 때까지 한동훈 검사장에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고 7월 말에 이동재 전 기자 기소 직전에 이제 무리수를 두었다가 독직 폭행 혐의로 현재 이제 감찰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감찰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정진웅 부장이. 자, 그러면 검언유착 수사부터 우선 살펴본다면, 다른 수사는 다 이루어졌고요. 한동훈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동훈의 아이폰입니다. 그러면 한동훈의 아이폰은 과연 비밀번호를 열어볼 수 있느냐? 이 점이 이제 관점이죠. 작년 12월 달에 전 특감반원 수사관이 하나 목숨을 끊은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의 아이폰을 여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 것도 4개월이면 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종이 벌써 바뀌었습니다. 아이폰 10 그게 전 수사관 거고요.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 거는 6월 달에 압수했는데 아이폰 11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 최신 기종이면 훨씬 더 어렵다.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 한.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기 휴대전화 제출했지만 비밀번호 안 알려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한 이거를 여는 것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 수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만약에 한 몇 개월 지나서 지금 뭐 그 이스라엘의 셀레브레이트사라는 데가 있죠. 여기가 FBI 도움을 받아서 아이폰을 그 비밀번호를 해제한 적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셀레브라이트사라는 데하고 우리 검찰이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기사를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그거 한 건당 거의 수백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이 셀레브라이트사가 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해제한다. 셀레브레이트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네들은 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IT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신 기종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이게 창과 방패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셀레브레이트사가 비밀번호를 해제하면 아이폰은 제조하면서 그 비밀번호 해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또 만들어내면 이게 결국 창과 방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이폰 11의 경우에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그 IT 업계의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관측이고요. 그런 예상이고. 자, 그러면 정말 셀레브라이트사의 그 도움을 받아서 아이폰을 열어봤다. 한동훈 검사장 거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은요,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그 특별한 앱을 깔기 전에는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통화 녹음 없죠, 당연히. 없으니까 뭘로 입증을 할 겁니까? 아이폰을 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기록,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다이어리 그 일정, 스케줄, 그 다음에 다운로드한 문서 내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를 만약에 부추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것들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텔레그램 대화방 잘 아시지만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그 메신저가 바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여기 거 전부 다 삭제 이미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소용없고 인터넷 검색 기록, 문자 메시지 뭐 다 소용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열린다 쳐도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자의 입장에서는 검사장하고 뭔가 가까운 것처럼 해서 자기 취재에 도움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가 내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사람과 굉장히 친하다라고 해서 이 왜 제보자 X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지모 씨라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위협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정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근데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검사장의 입장에서, 검사의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기자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 말로 한두 번 도움을 줬을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무슨 문서나 목소리나 뭘로 자 맘대로 해라, 내 이름 팔아도 좋다 이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사한 수사 정보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불거진 일인데, 유시민 씨를 아무리 미워한다 쳐도 한동훈 검사장이 그거를 이동재 기자하고 공모를 해서 신라젠 사건이 어떤 건지 뻔히 아는데 거기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마 그 한동훈 검사장은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왜 알 수 있냐? 그 당시 신라젠 사건 수사를 한참 할 때 자기가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거든요. 보고를 받는 입장이죠. 자기가 정말 관심이 있다면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에 충분히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치인 리스트가 있다던데 그 유시민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물어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검사장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 만약에 정말 이동재 전 기자한테 뭔가를 흘려주고 싶으면 그걸 솔직히 흘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거를 이동재 기자가 이리저리 내가 뭐 누구를 찾아다니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뭐 옥중 서한을 보내서 뭘 어떻게 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럼 나를 팔아서 열심히 해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만약에 열더라도 거기에서 공모의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적어도 아마 엮을 수 있는 무슨 워딩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2월 13일 날 그 대화록에서도 그 악마의 편집을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쏙 뽑아서 대검에 보고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동재 전 기자 구속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걸 또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를 했다. 그렇더라도 저는 재판, 법원에 가면은 그건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못 갈 가능성이 지금 훨씬 많다는 거죠. 왜냐면 아이폰 자체를 그 비밀번호 해제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자 이제 후임자가 임명이 됐습니다. 변필건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이 1부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과연 자기가 봐도 되지 않을 수사인데 이거를 맡으려고 할 것인가? 뭐 전망이 조금씩 엇갈리더라고요. 전직 검찰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 엇갈리긴 하는데 다수가 아마 맡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지시가 내려오면 뭐 할 수 없이 맡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밝히겠다 이런 아마 무모한 짓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검언유착 수사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건 이제 자기네들의 명분이 사라지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언유착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실상 포기한 상태 그렇게 가고 있다 또는 그렇게 갔다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 저는 끝났다 이 사건은. 그러나 끝났다고 다만 공표를 못할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그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해제하더라도 거기에 별게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일각에서는 거기서 하면 뭔가 또 엮어서 뭐 무리수를 두려고 할 것이다 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더라도 법원에 가서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따지면 요약하면 결국은 검언유착 수사는 이대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의 감찰 이건 정진웅 부장검사가 계속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감찰은 이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여기서 매듭 짓고 본인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징계 요청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의 변수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럼 감찰은 감찰대로 그런 식으로 종료를 하고 이것을 수사로 전환해서 정진웅 부장을 강제 소환해서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려면 서울고검 검사를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임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한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결단 요거만 남았다. 근데 그 결단은 아직 안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또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서울고검장으로 조상철 씨를 내정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런 정도의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간파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정도의 원칙은 지키는 사람이다. 저는 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아니면 흐지부지 또 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